저 같은 경우는 생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제가 원하던 생이 아니었다는 거에 대한 그런 뭐 억울함?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살면서. 치료받을 때 입맛이 한 2주 동안 한 2, 3일 정도는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몰아서 먹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걸. 이것도 편인적으로 폭식하는 것도 편인이에요. 근데 그러고 또 컨디션이 다운되면은 이제 죽밖에 못 먹는 기간이 또 와요. 그럼 그때는 또 못 먹으니까 뭐 못 먹으니까 온갖 좀 예민하고 막 짜증 다 나죠. 먹고 싶은 건 많은데. 왜냐면 후각은 살아 있으니까. 네. 이런 것도 약간 편인의 작용인데, 근데 그래도 돌아보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감사합니다. 부산 전포동 카페 데니스에서 7월에도 김명리의 원데이 클래스는 계속됩니다. 자, 오늘 드디어 마지막 편인입니다. 네. 편인은 치우칠 편의 도장 인자 쓰고요. 일간을 생하면서 이제 음양이 같은 존재예요. 간목한테 임수, 을목한테 계수, 병화한테 간목, 정화 을목, 무토 병화, 기토 정화, 경금 무토, 신금 기토, 임수 경금, 계수 신금, 이렇게 편인 관계고요. 올해 누가 편인일까요? 올해 경자년에 청간으로요. 임수일간들이 올해 편인이겠죠. 네. 그러면은 지지로는 누가 편인일까요? 신금일간이 되겠죠. 그래서 편인을 해석하실 때는 지난번에 정인이 이제 자격에 가깝다고 했잖아요. 자격이나 어떤 정당한 권리 같은 거. 이 편인은 특기하고 전문성으로 봐요. 원국에 편인이 있다 하면은 이 사람은 자기 특기하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일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간이 식상을 억제하면서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힘도 편인에서 나와요. 수단, 기술, 재능, 인기 등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리고 편적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스피드하고 스케일이 있겠죠. 이게 편중 현상, 몰림 현상을 만들어내는데 편중되고 몰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몰려서 와서 굉장히 스케일이 커지고 빨라질 수 있고, 반대로 이제 불편하게 올 때도 몰려서 오고 좀 스피드가 빠르게 올 수 있다는 거. 네, 이게 다 편적인 기운들의 공통 특징이에요. 뭐 편재, 편관, 편인 이런 것들 다요. 학문, 사상, 철학, 신념, 신앙, 개성, 능력 등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주로 편인을 정신적인 개성으로 표현을 하는데, 결국 정신적으로 개성이 뚜렷하면 그게 행동을 통해 나오잖아요. 네, 다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인하고 다른 점은 이제 정인이 정당한, 보편적인, 좀 광역적인이라는 특징이 있다면 편인은 특수한, 특별한, 특수성이 있는, 실용적인 문서, 증서, 자격, 면허, 학위, 인증, 부동산, 명예 등을 의미해요.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는 부동산은 주로 뭐 정제, 정인으로 보고, 임대를 목적으로 아니면 투자를 목적으로 사서 이렇게 활용하는 부동산은 주로 편인으로 볼 수 있겠죠. 이제 기본 교육,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것들은 정인으로 볼 수 있지만, 대학교부터는 개인의 선택이 들어가잖아요. 네. 갈 수 있다고 무조건 그 학교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학교부터는 편인적으로 봐요. 그 대학교 안에서도 다시 그 학교 학생이라면 공통적으로 배워야 되는 그런 과목들 있죠. 그런 것들은 정인적이고, 그 안에서 내 전공과 관련된 과목들은 편인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전공을 가르치시는 교수님 같은 경우도 내 전공 분야의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편인으로 봐요. 네. 물론 이제 요즘에는 부전공도 다양하고, 뭔가 전공이 하나인 경우보다는 대학원까지 가시는 분들 보면 보통 2개씩 가지고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도 다 편적으로 봅니다. 조금 더 실질적으로 얘기하면은 의사 면허도 편인이에요. 카드 중에서도 주유 할인 카드나 아니면은 뭐 11번가 카드 같은 거, 특정 쇼핑몰 이용하면 그 부분에 한해서만 혜택을 몰아서 주는 것들, 이런 것들 치우친 게 있는 것들은, 치우친 거는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집중돼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다 편인이에요. 그리고 교인 증명서, 뭐 내가 수계를 받았다, 수계증, 아니면은 내가 세례를 받았다, 이런 것들도 다 편인적인 거예요. 박사학위도 편인이고, 그리고 결재권도, 정인도 결재권이고 편인도 결재권인데, 편인의 결재권은 정인하고 조금 다르겠죠, 결이.
어떻게 다를까요? 그렇죠. 네, 맞아요. 보편적이지 않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인에 비해서 조금 더 조건적이고 제한적일 수 있는.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도 편인으로 볼 수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은 이제 내 신용을 바탕으로 그 한도 안에서는 없는 돈도 그냥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결국은 갚아야 되지만. 특수학문, 실용학문, 뭐 이런 것들 다 편적으로 볼 수 있고, 정인이 뭔가 지혜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뭐 이런 것들이라면, 이제 편인 같은 경우는 모두에게 통용되는 건 아니지만 생활의 꿀팁 같은 개념인 거예요. 어쨌든 인성이기 때문에 교육,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소인데 이제 편중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작용도 발생이 가능하고 부정작용도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 나만 몰아가지고 집에서 사랑받고 나만 인기를 독식하고 남들한테 갈 사랑과 인기, 혜택을 내가 다 받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제때 받았어야 될 교육, 양육, 지원을 조건적으로 받는다거나 아니면 제대로 받지 못해서 나타나는 불편함, 이런 것들도 편인작용이에요. 그래서 편인이 있으면 식신을 이제 강하게 제어를 하기 때문에 식신의 편관이거든요. 편인이 행동성과 활동성의 저하 요소로 봐요. 그렇지만 행동성이 저하되더라도 결코 느리지 않은 스피드가 편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편인은 분명히 뭔가 억제되고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민첩성이 특화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눈치라고도 하죠, 우리가 편인을. 이제부터는 이제 편인의 성격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 개성이 뚜렷합니다. 이 개성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뭐 이렇게 규정 짓기는 어렵지만 일단 자기 개성이 굉장히 뚜렷해서 자기 캐릭터가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창의성, 아이디어 등도 편인으로 봐요. 번뜩이는 거죠, 순간적으로 생각이. 편재는 돈에 대한 감각이 번뜩이는 거면 편인은 머릿속에서 생각이 번뜩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창의성으로 보기도 하고 아이디어로 보기도 하고 이게 발전되면 이제 천재성이라고도 불러요. 그 에디슨 있잖아요. 에디슨이 어려서 이거 닭이 어떻게 날까 궁금해가지고 그 닭을 자기가 직접 품었잖아요.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약간 독특하면서도 순수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호기심이 에디슨을 천재로 만들었죠. 전구를 발명하게 하고. 네. 그래서 편인들은 이런 모습이 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점이 특이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순간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인성을 편적으로 쓰기 때문에 하나를 보는 순간 벌써 응용으로 들어간다거나 이제 생각의 연산 속도가 빠르다거나 아니면 확장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통찰력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네. 근데 순간적으로 확 몰입하는 능력이 좋은 반면 그럼 어떤 부분이 약할까요? 그렇죠.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에는 불편함이 있겠죠. 네. 그래서 편인들은 뭘 하나 하더라도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순간적으로 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영감으로도 부를 수 있겠죠. 주로 예체능 하시는 분들, 뭐 예술 쪽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제 그분이 오셨다고 하죠. 네. 그래서 예술성으로 보기도 하고 항상 그 이면을 보려고 해요. 이게 장점으로 나오면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새로운 관점으로 더 새롭게 바라볼 수 있지만 이제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매사를 다 좀 특이하게 본다거나 그렇죠. 네, 왜곡해서 볼 수도 있고 이제 너무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고 이제 매사에 의심해가지고 그냥 일상생활을 명탐정 코난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이러면서 네, 뭐 아니면 김전일처럼 막 뭐 하나 빗방울 하나 딱 떨어졌는데 수수께끼는 다 풀렸다. 이따 비가 올 것 같아 막 이런다거나. 그래서 잘 쓰면은 이 의심도 잘 쓸 수 있는 의심적인 기질도 있고 반대로 이제 불편할 수 있는 면도 있고 이게 과하면 맹신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점이 과하면은 우리가 편인을 교주 성향이 있다고 보잖아요. 네. 교주나 아니면 광신도적인 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꽂힌 부분이나 자기가 자체적으로 깐깐하게 검증을 해서 그 검증이 끝났다고 보는 부분은 굉장히 전폭적으로 이제 신뢰를 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명리학 자체가 이제 편인의 학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리하시는 분들은 기본 대전제로 사주팔자는 인간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대전제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뭐 사주를 안 보셨다거나 아니면은 사주 쪽에 대해서 좀 경험이 없는 낯선 분들이 보시기에는 저거 굉장히 특이하다. 어떻게 글자만으로 막 저런 것들을 다 얘기하고 저걸 믿지? 이럴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잘 쓰면은 편의는 이제 자꾸 자기를 돌아보게 만드는 좋은 작용을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이것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힘들게 만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꾸 고뇌하고 성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이게 잘못 쓰이면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쓰이면은 자기 잘못도 아닌데 또 나 때문이야. 내가 왜 그럴까? 이제 비판적 사고의 칼날을 자기 자신한테 들이대는 거예요. 나는 뭘 해도 안 돼. 내가 뭐 그렇지. 뭐 이런 것들요. 고 순발력하고 즉흥성이 있습니다. 이제 순발력은 잘 쓰면은 되게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민첩하게 돌아가는 거여서 어떤 뉴스에 딱 보고 뭐 앞으로 이런 직종이 유망할 것 같습니다 하면은 벌써 막 편의는 그거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있다거나 잘 쓰면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반대로 이제 너무 앞서가서 나오는 문제들 이런 것들도 좀 겪을 수 있고 급하게 나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예민하고 되게 치밀한 부분도 있고 굉장히 분석적이면서도 또 그 분석 안에 허술한 부분도 좀 있고 편인, 편재, 편관 이 편적인 기운들은 항상 양면성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편중됨으로 인해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극단성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편인은 굉장히 깐깐하면서도 허당적인 모습도 있고 네. 저도 그래요. 저 이 사주명리 이것 빼고는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허술하고 허당이에요. 그리고 천재적인 모습도 있으면서 이걸 잘 쓰면 이제 천재고 잘못 쓰면 이제 요령꾼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쓰면은 효율적인 제품, 아이디어 상품 뭐 이런 걸 만드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배달의 민족이나 뭐 야놀자 같은 거 나왔을 때 이거 중개 어플을 통해서 예약이 가능하고 중개가 된다고 배달이 된다고 엄청 혁신적이었죠. 근데 보면은 이 중개업체는 자기네들 자본이나 어떤 시설이 들어간 게 하나도 아닌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냈죠. 이게 천재적인 면도 있으면서 요령꾼적인 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플은 기본적으로 다 어떤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 있어서 편인 편재적 요소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편인들은 굉장히 헌신적이기도 하면서 되게 이기적인 모습도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편인을 희생 봉사의 정신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제 자기가 자기 걸 많이 못 받았거나 아니면 뺏겨왔던 편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도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기심으로. 자기 방어 기질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안 뺏기기 위해서 되게 상대를 경계한다거나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굉장히 고집스러우면서도 어떨 때는 또 너무 귀가 얇아가지고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지금 얘기한 코드들이 다 이중적이죠. 네. 그래서 이중성으로 보시면 돼요. 크게는. 작게는 이제 외부 세계. 그러니까 나 말고 남이 무슨 생각하고 있나. 밖에 딴 사람들은 요새 어떤 생각하면서 사나. 그리고 또 이게 더 확장되면 유형과 무형 중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영역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도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뭔가 저 우주 너머에 뭐가 있을까, 뭐 외계인이 있을까, 이런 음모론, 막 미스테리, 아니면 공포물, 뭐 귀신에 대한 것, 신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비주의나 종교 철학 이쪽에 관심이 많이 갈 수 있는 인자로 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정리하면은 생을 과하게 받았거나 못 받았거나 이 사람이 편인을 쓰면은 어떨 때는 몰빵해서 과하게 받거나 어떨 때는 아예 못 받거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반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편인이 가장 주의해야 될 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간혹 무리한 수사하다가 성급한 일반화에 오류해가지고 이제 죄 없는 사람 억울하게 옥살이 하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확증 편향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벌써 어느 정도 막 답을 내놓는 거죠. 너는 사주가 이렇기 때문에 이럴 거야. 뭐 사주가 이렇기 때문에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막 아직 얘기도 안 했는데 나 어떤 사람인지. 네, 이런 것도 주의해야 돼요. 특히나 이제 이 편인적인 학문을 공부하고 편인적인 기술을 쓰는 저희 입장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돼요. 이런 걸. 그리고 좀 비생산적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배우들을 대표적인 편인 업종으로 보는데 배우들이 TV에 출연하면은 TV 드라마 같은 데 출연하면은 그 산정된 기준에 의해서 제방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출연한 작품에서는 그 작품이 케이블 채널에서 재방송이 돼도 나는 실제 현장에 나간 게 아니지만 나한테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다거나 건물주도 편인으로 볼 수 있거든요. 내가 직접 일하는 건 아닌데 돈이 들어오죠. 네. 그래서 이런 비생산성이 편인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좀 과몰입하는 거. 근데 결국 편인은 자기 전문성을 살리려면 과몰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그래서 이 과몰입은 거의 뭐 주의해야 할 점이라기보다는 필연적으로 겪어야 될 이제 어떤 숙명적인 코드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현실 왜곡한다거나 생을 제대로 못 받은 입장에서 보면 생이 제대로 들어올 때 그 생에 대해서 집착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날이면 날마다 오는 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더 집착할 수가 있어요. 이 게임이라는 코드가 비생산성, 과몰입, 현실 왜곡, 집착 이 코드들 다 담겨 있죠. 중독성까지. 네. 그래서 편인들이 게임을 유독 좋아해요. 아니면은 자기만의 특별한 취미, 자기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취미. 요새는 다 이렇게 좀 특이한 취미가 고가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이걸로 오는 부작용을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변덕 끈기 부족으로 인해서 마무리나 지속성의 문제 요거 주의해야 되고요. 뭘 공부해도 공부를 빨리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수준까지는 쭉 갈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깊이로 들어갈 때 실증이 난다거나 브레이크가 걸리면 그때부터 효율이 확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속성의 문제를 주의해야 되고 반대로 이제 너무 이제 애착이 간다거나 너무 편중된 인내로 인해서 포기해야 될 게 포기가 안 되고 정리해야 될 게 정리가 안 되는 문제도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내려놓으면 더 많은 가능성들이 보이는데 어떤 편인의 특성상 그거 하나 내려놓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곧 자기라고 믿고서 했었는데 이게 이제 잘못 빠지면 사람으로 이런 게 편인성이 나오면 이제 집착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스토킹이나 너 아니면 나는 안 돼 이런 거 있죠. 이거 또 받는 입장에서는 반대로 연예인들 보면은 학생 팬들이 막 돈 모아서 지하철에 광고 달고 고가에 막 조공하고 완전히 생을 다 그 헌신해가지고 주잖아요. 근데 편인이 있으면 그만큼 사람을 이렇게 확 끌어당길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전문성이건 뭐 매력이건 인기건 그래서 편인을 끼로도 보기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예인들은 다 이런 편인을 쓰는 연예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많아요. 유튜버들도 편인이 강하면 강할수록 좀 자기 고정팬을 확보하는데 긍정적이겠죠. 예. 근데 이제 보편성을 추구하기에는 정인이 발달돼 있으면 더 좀 확장이 편하겠죠. 편인이 있으면 호불호가 무조건 갈리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편인이 하면 좋을 업종으로는 전문직, 특수직, 정신노동, 감정노동성이 있는 업종. 활동성은 억제하면서 비생산적이고 비활동적이면서 주로 머리를 쓰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게 정신노동이나 감정노동성이 있는 업종하고 많이 연결이 되는 거죠. 교사, 교수, 교육, 뭐 보육 관련, 아니면 연구직이나 이제 정인을 인문계열로 보면은 편인은 이공계열로 보기도 해요. 이공계열이기도 하면서 예체능도 편적이죠. 네, 예체능도 편인으로 봐요. 외국어도 편인으로 보고 우리가 쓰는 한글이 정인이라면
영어는 편인인 거죠. 그리고 기술직, 뭐 전문직, 배달의 민족, 야놀자 이런 것처럼 벤처 기업들이죠. 어플이나 IT, 뭐 쇼핑몰이나 어떤 인터넷 서비스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다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은 거의 다 편인 쓰시거나 아니면 편인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명리학도 편인의 학문이고, 명리는 일단 통찰력하고 순발력이 되게 중요한데, 모든 도구들이 출발점이 어디예요, 선생님? 그렇죠, 음향이죠. 그러니까 음향에 대한 통찰이 확장돼서 나온 것들이 이런 도구들이잖아요. 일이관지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네, 일이관지. 한 가지 이치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본다. 음향 하나 가지고 다 나머지 것들을 확장해서 쓰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순발력도 매우 중요해요. 저 내담자분이 얘기하는 어떤 그 얘기의 코드들을 명리적으로 바로바로 변환해서, 아,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대화 주제는 재성과 관련이 있다. 뭐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재극인에 관련된 사안이다. 뭐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판단해가지고 볼 줄 알아야겠죠. 뭐 편인이 없다고 명리를 못하느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4차 산업 시대가 이제 편인 편제 시대라고 저는 보는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네. 인공지능이나 뭐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이런 것들이 더 넓고 더 빠르기를 추구해요, 세상이. 그러니까 뭐 안 보이는 데 있는 사람도 뭐 AR 기술인가 그걸 이용해서 같이 앉아 있는 것처럼 막 화면에 담고, 그리고 내가 뭐 인터넷에 글 하나 올리면 그게 랜선 타고 쫙 퍼져가지고 막 전 세계로 퍼지잖아요. 범위와 속도가 지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해지는 세상으로 변하는데, 또 4차 산업 가면서 직접 노동행위는 많이 줄어들고 인간이 하는 일은 기계가 더 많이 대체할 예정이죠. 인공지능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경제 활동에 있어서 돈의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해놓거나 내 직접 노동행위가 안 들어가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되게 각광받고 있는데, 편인 쓰시는 분들은 그런 측면에서는 좀 많이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조건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편인을 흉신으로 봤지만 지금 세상에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봐요, 저는. 내가 편인을 쓴다는 것만으로 전문직의 포텐셜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전문성, 특수성, 기술 아이디어, 지식 정보를 기반으로 한 업종.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편인이 많아요. 직접 생산이나 노동보다는 지식 정보를 이용해서 재가공하거나 컨텐츠와 무형의 컨텐츠를 생산해서 그걸로 수익을 창출하죠.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이제 블로그가 맡고 있었던 부분이 컸는데, 요새 블로그는 점점 사양되고 있죠. 블로그도 대표적인 편인 업종인 게 특히 파워 블로거 같은 거, 항상 업체에다가 어떤 업체가 그 블로거한테 조건을 건다거나, 우리 제품을 좋게 얘기해주면은 공짜로 줄게. 이게 조건적인 생이죠. 반대로 아니면 파워블로거가 어떤 매장에 가서 저한테 음식을 공짜로 주신다면 제가 뭐 이런 거를 뭐 해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었죠. 네. 그러니까 계속 편의는 조건이 붙어요. 자, 이제 관계성으로 볼게요. 결국 이제 인성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은 같은 역할들인데 디테일은 달라요. 첫 번째는 일감과 비겁을 생해주는 역할인데, 정인이 무조건적 희생적 요소가 있었다면 편인은 조건적 제한적으로 생을 하겠죠. 그리고 관성과 일간하고 비겁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편인은 정관의 상관이에요. 정관이 편인한테 무조건적으로 희생적 요소로 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팬들이 가수한테 조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생을 하는 입장에서는 힘들겠죠. 내가 상관적으로 생을 해야 되니까. 월급 받아서 막 다 그 배우 나오는 공연 보러 다니고, 네, 막 5번 봤는데 10번 또 보려고 하고, 뭐 앨범 다 사고, 이런 것들이 다 상관적으로 생을 한 거예요. 결국 그 편의는 그 생을 받아서 긍정성이 크지만, 관을 설한다고 해요, 이거를. 관의 기운을 뺀다고 해서. 그래서 관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이제 국내에서 어느 정도 할 만큼 했다 하면 그 다음에 뭐 해요? 그쵸. 이게 관을 키운 거죠. 관의 규모하고 범위를. 해외로 나가니까 잘된 사람은 뭐 BTS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편적 인생을 받은 거죠. 근데 이게 반대로 내가 어디 들어가는데 그 다음부터 거기 뭐 손님이 적어진다거나 자기 윗사람한테 그만큼 많이 예쁨 받을 수 있는 요소이자
또 윗사람 눈치도 많이 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윗사람이 좋아하겠구나. 편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 팬들, 내 고객들, 내 사람들이 잘 해주겠구나를 알아요.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랑을 못 받으니까. 편관의 식신인 점은 편인이 이거를 살인상생이라고 하는데 편관을 보호하는 거예요. 편인이. 1차적으로는 식신을 제어하기 때문에 편관이 왔을 때 나는 식신으로 방어를 하잖아요. 내 식신은 편관의 편관이니까 그걸 조절할 수 있죠. 근데 편인은 내 조절자를 약화시키면서 상대방 나를 극하러 오는 편관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상생 구조면 힘든 길을 스스로 택해서 가는 사람,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걸 감내한 사람, 그 어려움을 끊임없이 감당하면서 오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삶에 굴곡이 많다, 힘들다. 이게 부정적으로 나타나면 소극적이 되고 굉장히 자기 방어적이고 좀 주변 눈치 보고 이런 것들. 관성의 일관을 직접적으로 극하는 걸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편인 같은 경우는 조절이라기보다는 감당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긍정적으로 나오면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정신적으로. 관성의 극을 받아들이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건 정인이건 편인이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편인은 편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이게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왜곡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수용성, 사고 능력, 이것도 편인의 해석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겁과 식상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편인은 식신의 편관이기 때문에 이걸 편인 도식이라고 불러요. 밥그릇을 엎는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이제 긍정작용은 끊임없이 했다가 또 해봤다가 했다가 또 해봤다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장인이 되는 거예요. 전문가. 그리고 상관의 정관이에요. 편인은. 이것도 넓게는 상관 페인으로 볼 수 있어요. 오리지널 상관 페인은 상관이 정인을 봤을 때 상관 페인이라고 하는데 정인은 상관의 편관이잖아요. 그래서 상관의 장점도 다운시키고 단점도 다운시켜요. 근데 편인은 상관의 정관이어서 장점을 다운시키는 게 좀 덜해요. 물론 상관의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단점이. 식상의 시행착오를 조절하고 상관이 일간의 기운을 과하게 소진하는 것을 이제 제어한다는 건 인성의 특징이고요. 또 어쨌든 편인도 나뿐만 아니라 비겁도 제어를 해요. 재성의 짝으로 지속성을 부여한다.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편인은 정제의 정제고 편제의 편제예요. 네. 그러니까 내 정제가 내가 정제를 바라보듯이 편인을 정제는 그렇게 바라봐요. 그래서 이 편인 정제 제극이는 그러니까 내가 지속적으로 성실히 뭔가 재를 이룩을 해서 그 재성으로 특수하게 인성을 취할래 형태가 되는 거예요. 한 푼 두 푼 모아서 건물 큰 거 살래. 건물 투자할래. 편제 편인은 이거는 이제 진짜로 스케일하고 스피드가 엄청 강해질 수 있는 거죠. 인생 한 방이야. 편제도 한 방인데 편인도 인성적으로 한 방을 땡겨오겠다는 한 방이에요. 편제는 내가 주도 화끈하게 한번 다루겠다. 편인은 화끈하게 한번 받겠다. 두 개가 연결되니까 화끈하게 다뤄서 화끈하게 받을래. 그러니까 이게 잘 되면 진짜 대박으로 나오는 거고 대박. 인성은 다른 십성 모두를 조절하고 일간을 생함으로 이거 어쨌든 편인도 결국에는 생이기 때문에 그 점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양인의 의미 중에 기술, 자격, 면허 등을 대용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양인은 정인이 받았던 어떤 정서적인 그런 생과 안정감은 양인으로 좀 대용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편인 플러스 양인이면 이제 자기 전문성에서는 완전 특화된, 굉장히 많이 특화된 전문 기술성으로 보고, 다만 이제 정서적인 편중이나 결핍작용이 뚜렷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연이나 아픔이나 굴곡이 될 확률이 높아요. 어려서 너무 몰빵으로 너무 오냐오냐 잘한 사람들, 정서적으로 편중이 있죠. 네, 어떤 귀족의식이라든가 왕자 공주병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죠.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편인적인 거고, 반대로 어려서 일찍 부모님을 여의셨거나
어려서 집이 망해서 내가 제대로 배우지 못했거나, 어려서 내 몸이 아파서 다른 아이들과 같이 학교를 제때 다니지 못했다거나, 이것도 다 편인이에요. 그 관계성으로 보면은 남녀 공통 어머니인데, 편인 어머니는 정인 어머니랑 결이 좀 다를 수 있겠죠. 이제 외가 쪽하고 뭐 이모가 많다거나, 편인 자체를 우리 엄마 인성의 비겁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모들이 많다, 아니면 뭐 외가의 영향력이 강하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친할아버지를 뜻하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는 편재의 편재죠. 그리고 여성에게 사위, 딸이 식신인데 그 식신의 편관이죠. 이제 후원자, 윗사람, 스승, 협찬사, 결재권자, 투자자. 네, 이런 코드들이 정인하고 비슷하면서도 다른 거는 조건과 이해관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협찬이 들어오는데, 제품을 홍보해주면 협찬해 줄게요. 결제를 하는데 너가 요거 다음 언제까지 갚아야 돼? 그 조건 하에 대출해 주는 거야. 카드 결제할 때도 결제일날 빠져나가는 걸 조건으로 결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투자자가 이런 요구를 수용한다면 투자해 주겠다. 이것도 다 조건부생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적 관계가 다 편인적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세상은 넓게 법과 제도라고 하는 정적인 틀 안에서, 그 안에서는 개인과 개인의 이해관계, 뭐 개인과 뭐 기업, 단체의 이해관계는 많이 편적으로 얽혀 있죠. 이제 해석 포인트, 청간 편의는 정신적 특성 중심으로, 지지 편의는 실질 현상 중심으로, 그리고 어떤 일간에 어떤 인성인가, 어떤 지지작용이 있는가, 그리고 그 인성을, 특히나 이제 편인이니까 관이 더 세야 되겠죠. 그러니까 편인이 강하신 분들은 작은 데보다는 큰 무대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생을 크게 받을 수 있으니까. 작은 데 가면은 가뜩이나 편적으로 관의 기운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잘못 나오면은 되게 견제 심하게 받을 수 있는 기운이에요. 편인을 미운 오리 새끼라고 부르는데, 그 미운 오리 새끼가 결국에 뭐가 돼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모든 편인이 다 백조가 되는 건 아니지만, 백조가 되거나 까마귀가 될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죠. 편인도 비겁이 있으면은 그 편인의 조건적인 생도 또 나누겠죠. 이렇게 빵 한쪽 갖고 와서 그걸 막 식구들끼리 다 나눠 먹는 그런 옛날 우리 힘들었을 때의 모습. 이게 편인이 비겁하고 생을 나누는 모습이에요. 반대로 잘 나가면 BTS. 1인당 막 몇십억, 몇백억씩 나누는 거. 인성이 극하는 식상의 유무와 상태 관계성도 봐야겠죠. 특히나 편인은 더 제어가 돼야 되는 게, 재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편인한테는. 이게 잘못 빠지면은 진짜 편인을 망상이라고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성이라고 하는 현실성이 개입이 돼서 자꾸 어떻게 하면 너의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킬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디어를 실용화시킬지, 상품화시킬지, 구체화시킬지, 이런 것들을 재성이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성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편인성이 많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편인의 재성 발달하신 분들이 사업으로도 많이 가요. 재성 없이 편인만 있다, 그러면 그 분야에 그냥 깊이 공부하시는 뭐 박사, 교수, 연구원, 아니면은 의사가 직접 막 영업행위를 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도 코디가 해주죠, 다. 병원에서. 네, 그게 코디분들이 재성적인 역할을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병인, 정묘, 신미, 임신, 계유, 경진, 신축, 경술, 일지, 편인일주들의 비슷한 점, 다른 점, 요거 보시고, 편인의 원국 내 위치, 운에서 올 경우 어떤 연령대에 있는지, 이것까지 보셔야 되고, 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점들. 네. 일단 편인은 실천이 중요해요. 실천. 그러니까 그게 자기 전문 분야가 됐건, 꿈이 되건, 계획이 되건, 이 실천이 되게 중요해요. 잘못 빠지면은 편인이 되게 게을러질 수 있고, 편인이면은 좀 예민해서 살찌기 어렵다고 보는데, 근데 요새 영양 상태가 다들 좋아졌잖아요. 활동성은 줄어들고, 그래서 요즘에는 좀 체구가 있으면서, 뭐 저도 그렇고 살쪘는데 예민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또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성인병들이나. 자, 그리고 이상과 현실의 균형감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그리고 편인은 이제 가만히 있어도 좀 부정적인 생각 쪽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의심이 과하다 보니까
아, 선생님이 오늘 왜 카톡에 답장이 없지? 아, 혹시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에 편인을 쓰는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세계를 갖고 있는데 이제 이 나만의 이런 독특한 세계와 타인의 세계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무엇보다 이제 감사하는 마음.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생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제가 원하던 생이 아니었다는 거에 대한 그런 뭐 억울함?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살면서. 치료받을 때 입맛이 한 2주 동안 한 2, 3일 정도는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몰아서 먹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걸. 이것도 편인적으로 폭식하는 것도 편인이에요. 근데 그러고 또 컨디션이 다운되면은 이제 죽밖에 못 먹는 기간이 또 와요. 그럼 그때는 또 못 먹으니까 뭐 못 먹으니까 온갖 좀 예민하고 막 짜증 다 나죠. 먹고 싶은 건 많은데. 왜냐면 후각은 살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약간 편인의 작용인데, 근데 그래도 돌아보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감사합니다.